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행에서 제가 썼던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에서 쓸 뭐 마테랑 스티커랑 다이어리랑 이런 거를 챙기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행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거는 제가 토요일 날 오후 9시에 라이브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짜가 괜찮으신지 여쭙는 커뮤니티에 포스트를 올렸는데, 근데 제가 여기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이 조금 있어서, 네, 경찰서도 가서 사건 접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권 사진 다시 찍고 막 아무튼 그러느라고 이 시간이 계속 가서, 벌써 금요일이 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는 그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9시에 뵙도록 하고, 제가 따로 또 커뮤니티 공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말 간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제가 여행에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갔는데, 결국에 제가 정말 들고 다닌 정말 레알 찐 최종템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쓴 일기 뭐 그림 그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여행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그 여름에, 한여름에,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의 그 이상과 현실이 매우 괴리가 커가지고, 뭐, 마테랑 스티커를 이렇게 통으로 챙겨갔지만, 결국에 그거를 쓰지 못하고, 하나도 못 썼어요. 정말이지 하나도 못 쓰고, 그 왜 못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썼던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면서 왜 못 쓰게 됐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행에 다니면서 찐 최종템으로 들고 다닌 다이어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고요. 여행 전에 다이어리 챙기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요 두 친구를 제가 정말 여행을 다니면서 들고 다녔고요. 이렇게 그 그림 그릴 때 쓰는 도구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정말 제가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던 배낭에다가 넣고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제네바에 또 문구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 엄청 오래되고 유서 깊은 문구점이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에 기승전 까렌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까렌다시 매장도 갔고, 그리고 그 오래된 유서 깊은 문구점도 갔는데, 결국에 까렌다시 매장에서도 까렌다시를 샀고, 그 유서 깊은 문구점에서도 까렌다시를 샀습니다. 그 문구점 간 이야기는 제가 가서 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그것도 한번 라이브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문구점 투어를 가면서 거기 보면은 그 북바인딩 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여러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제본 다이어리라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용을 해서 하는 제본이 있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그런 제본이 있을 텐데요. 제가 갔던 곳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그런 약간 작은 소규모 형태의 그런 북바인딩 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갔습니다. 사실 모르고 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말이 안 돼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에 혹해서 이렇게 또 다이어리를 집어오게 돼서요. 제가 마지막에 3박 4일, 3박 4일 스위스 여행을 하는 동안은 요것도 함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주력으로 들고 다닌 다이어리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트래블러스 패스포트 사이즈의 노트입니다. 여기 파우치에다가는 펜이랑 립밤을 넣어 다녔네요. 이거 바비 브라운 립밤인데 그 베어 멜론인데요.
이 약간 이런 코럴 컬러 어울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립밤처럼 바르실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템입니다. 제가 바비 브라운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화장을 잘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언제 샀지? 한 2년, 3년 전에 산 것 같아요. 유통기한 지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요, 제가 이 다이어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이 패스포트의 속지를 한 권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갈아 끼웠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 패스포트에 끼워져 있던 경량지 노트입니다. 네, 경량지 노트고 그 여기다가 그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그 SC라고 하는 데서 구매를 한 토모 에리버 노트를 끼워 넣었어요. 보시면 사이즈는 동일한데 이 패스포트 이 원래 속지랑 사이즈는 같은데요. 근데 보시면 훨씬 더 장수가 많아서 두툼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제가 원래 두 권을 끼우고 다녔는데 얘 하나 딱 들어가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노트가 두툼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서 모눈을 넣었는데 뭐 모눈을 샀으니까 모눈을 써야겠죠? 근데 이 페포에다가 제가 쓰는 형태의 다이어리는 약간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형태라 가지고 이렇게 모눈이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모눈을 넣고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눈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굉장히 그림은 안 그리고 굉장히 말만 쓰게 되는 그런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노트를 끼워 넣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 끼워져 있던 제가 쓰던 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뒷면이 가죽하고 맞닿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을 조금 많이 하면은 간헐적 기침이 아직도 나서 네,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여행을 가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조금 심했다가 이번 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살짝 잘못 건드리면 계속 기침이 나는데 좀 이렇게 잘 예방을 해주면 살짝 간지러울 때 물 잘 마셔주고 네, 그러면은 기침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용기를 내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그 제가 사실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그 몽블랑 곤돌라에서 찍은 그 영상에서의 제 목소리는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 영상을 딱 보고서 아, 이거는 안 되는 목소리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살짝 제 목소리에 좀 자신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시지만 않기만을 네, 바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스티커,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요 스티커를 만들기 시작할 때 썼던 노트라서 네, 요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네,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썼죠. 이게 또 얇아 보이는데 이게 경량지라서 장수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MD 노트 속지보다 훨씬 장수가 많아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 노트인데 트래블러스 노트가 근데 제가 여행을 사실 여기 와서 조금 다니기 시작을 했지 한국에서는 거의 여행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뭔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걸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일기가 사실 여러분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은 그때 약간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썼던 글인데요. 네, 그, 네. 제가 이때 그
브로콜리 너마저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그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맞나? 업라이트라고 하는 노래인데 영어 제목은 네 거기서 보면은 생각을 하지 말고 생활을 하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글귀를 써놨네요. 아무래도 사람이 좀 뭔가 회사를 그냥 다니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고 갑자기 경력이 끊기게 되고 뭔가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사람이 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네, 그런 걸 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여행 다이어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주도 여행을 2차례 가게 됐는데 그 퇴사를 하고 나서 부모님하고 한 번 가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하고 한 번 가고 근데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면 좀 뭐한 게 저의 옆 사람하고 그 시동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 제 동생이랑 동갑이라서 그냥 이름을 부르는 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옆 사람과 옆 사람의 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었던 즐거웠던 제주도 여행이 2차례 있었는데 거기서 이 패스포트 이 트래블러스 노트를 가져가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약간 조금 진짜 약간 여행에서의 기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기록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 두는 것이 나중에 그걸 다시 되새겨 봤을 때 좀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그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제주도에 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테를 조금 묻혔어요. 그 제주도 갔을 때도 똑같은 통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도시락 싸서 갔거든요. 그때 제주도 갔을 때는 그 약간 제가 꾸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한라산 가시고 저는 그냥 호텔에서 다꾸하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땐 좀 시간이 있었어서 네, 이렇게 좀 꾸몄습니다. 이렇게 좀 꾸몄고 네, 부모님하고 여행을 다녔을 때 그것들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혼자 일어나서 부모님들은 산에 가시고 저는 이제 혼자서 그 호텔 근처를 산책하면서 정말 지금 보면 되게 못 그린 그림인데 지금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거 왜 그렸지 싶은데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기점으로 제가 약간 이 노트를 훨씬 더 친숙하게 잘 쓰게 된 것 같아요. 약간 그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뭔가 올레길 엄마랑 아빠랑 갔었을 때도 두 분은 그냥 거기서 또 막 사진 찍고 막 그렇게 계시는 동안 저는 또 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트노가 좋은 게요. 이렇게 글을 좀 쓰다가 중간중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럼 다른 다이어리에다가는 그렇게 못한 어머.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른 다이어리에다가는 그렇게 못하나요? 라고 했을 때, 다른 다이어리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뭔가 트래블러스 노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이름값이 그걸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나. 감성값이죠. 네, 감성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썩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행을 추억하기에도 이게 딱 어디였는지 그림을 보면 바로 기억이 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때부터 살짝 다이어리에다가 그림을 섞어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9월이 돼서 네 제주도 2번 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번 여행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넘어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 상공에서 쓴 일기입니다.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울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자다 깨다 하다가 이제 네, 일기를 또 썼고요. 보시면 비행기 외에 보시면 앞에 이렇게
모니터 어떻게 또 건드리면은 지금 어디를 날아가고 있는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일기는 그 폴란드의 워쇼 공항까지 1540마일 남았을 때 쓴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뤼셀에 왔어요. 브뤼셀에 와서 호텔 생활 전전할 때, 네, 그때 호텔 앞에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에 나가서 썼던 일기입니다. 이때가 아마 약간 여기 와서 약간 우울하기가 최고조를 찍었을 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뭔가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는 집을 구했어요. 이제 집을 구해서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네, 이런 또 그림을 그리고 네, 일기를 썼네요. 네. 이때 제가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서 느낀 감상을 썼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인종차별도 너무 무섭고, 새로운 나라에 온 것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엄청 오랜 세월을 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잘 살고 계시고, 그리고 오히려 뭔가 이런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랑 도전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게,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도전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도전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난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네, 좀 약간 충격이면서도 저에게 좋은 약간 그런 충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해가 넘어왔어요. 네, 그 2021년은 브뤼셀 넘어와서 이사하고 집 구하고 어학원 다니고 우울해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겨울이 진짜 너무 해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해가 없는 겨울이 처음이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우울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넘어와서,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자라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 여행을 처음 간 게 겐트였거든요. 그래서 겐트 가서 쓴 일기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그림을 조금 그렸는데,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뭐였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 그림은 제가 알아보는 거죠. 네. 제가 그렸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달에 또 여행을 갔는데, 네. 그 다음 달에는 브리헤를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리헤에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그리기 어려우면 쫄라맨처럼 이렇게 네, 꺼멓게 처리를 해버렸죠. 네. 파스타를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고 가격도 저렴해서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향합니다. 네. 그 다음 달 4월 달은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가는 네, 그런 기차 안에서 쓴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새벽에 쓴 거랑, 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제일 작은 도시 여행을 간 게 5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 때 또 기차에서 이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기차에서 이런 여행 일기를 쓰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구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돼요. 그 면접장 같은 데 가서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차 시간 딱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기차에 타고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뭔가
흔들리잖아요. 기차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글씨 쓸 때 그런 상황에서 그냥 글을 막 그냥 내가 별로 이렇게 뭔가 가감 없이 이렇게 끊는 거 없이 그냥 막 글을 막 쓰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뭔가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모든 말을 다 갖다 써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 막 이런 말 같은 거 써놓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여행이었는데요. 캐리어 2개를 끌고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번 여행이 가장 짐이 많았어요. 왜냐면 한 달 사는 거라서 각자 캐리어 하나씩은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비행기 여행이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파업으로 기차를 타게 됐는데, 기차는 사실 짐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인당 캐리어 하나 정도는 들고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차창 밖으로 처음 만년필로 그려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만년필이 이런 종이에도 아주 잘 버텨요. 아니다, 종이가 이런 만년필에도 네, 아주 잘 버팁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차창 밖의 풍경 색깔이 이랬어요. 이런 황금색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혼자 하는 여행을 가서는 시간이 은근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서 공원에 앉아 있고 저 혼자서 어디를 가서 풍경을 바라보고 이런 짬짬이 시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간 여행이다 보니까 괜히 혼자 짬짬이 그러고 있으면 조금 약간 씁쓸해요. 옆구리가 시린 것도 같고. 근데 막 그게 내가 같이 여행 올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내 이 감상을, 내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감상을 적고 싶은데, 아, 근데 그걸 좀 적을 데가 없네 라고 할 때 이 패스포트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감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시면 글씨는 완전 개발세발이 날라가요. 왜냐면 거의 그냥 허벅지에다가 대고 썼기 때문에 네, 글씨는 개발세발 날라가고요. 네. 이런 풍경은 조금 공들여서 그리긴 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다이어리에다가 남겨보겠다고 네, 열심히 한번 그려봤는데 전혀 안 남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뭔가 이렇게 나무 관찰지 같은 것도 그려봤고요. 거기 있는 나무들이 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고 있는 나무들이어가지고 뭐가 무거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어리를 다 쓴 줄 알았는데 다 쓴 게 아니었네. 한 장이 남았네요. 이런 이거를 그냥 남겨놓든가 어떻게 해야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네, 얘를 다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장이 남았는데 다 썼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새로 채워서 네, 마지막 여행을 할 때는 요거를 채워서 갔네요. 네. 그래서 네. 여행 다이어리가 사실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휴대성이 좋은 펜이 있고. 근데 펜은요, 여러분, 휴대성도 좋아야 되지만, 펜이 이렇게 뭔가 필기감도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펜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트래블러스사에서 나오는 이 브론즈 볼펜도 굉장히 좋은 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리필을 매번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리필이 안 되는 펜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진짜 정말 그림을 그리겠다고 제가 들고 갔던 다이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랑 둘이 아니구나, 셋이구나. 친구랑 저기
미술관이래. 그냥 박물관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큰 문방구가 있어서요. 네, 그 문방구 가가지고 그 친구가 예술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친구한테 물어가면서 콩테라고 하는 그 연필보다 조금 더 물은 좀 더 진하게 나오는 그런 거를 샀어요. 연필인데 흑연인데 조금 더 무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사서 제가 요거랑 이 스케치북이랑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얀 색깔 콩테고 지금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다가 이게 하도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그냥 대충 마테로 감아서 껍데기를 씌워놨는데 이건 하얀 콩테인데 하얀 콩테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검은 거고 그리고 이게 찰필이라고 콩테를 문대서 문대서 뭔가 좀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지우개인데요.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이 지저분의 주범은 이 연필깎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연필깎이가 뚜껑이 있는 연필깎이인데 뭔가 이렇게 가방이 좀 험하게 들고 다니고 그러면 뚜껑이 열려서 안에 제가 깎아놓은 그 흑연들이 막 가루가 날려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연필깎이까지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흑연이 굉장히 물러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냥 좀만 그려도 그냥 바로 이게 물러져요. 그래가지고 들고 다녔고 그러면 한번 제가 기린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 여행을 갔던 순간이 이 그림에 남아 있어서 그거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케치북이 이렇게 펴지는 스케치북인데요. 제가 앞에 표지부터 이렇게 꾸몄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 근처에 산책 나갔다가 더워서 죽을 뻔했던 그리고 산책이랍시고 나갔는데 걸어서 1시간 반인가 그랬고 돌아오는데 또 1시간 반 그리고 제가 이게 나시를 입고 나가는데 어깨에다가는 안 발랐거든요, 선크림을. 근데 이게 배낭을 메고 나갔는데 배낭에 이렇게 나시티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어깨가 다 타가지고 무슨 그 중전마마 옷 있잖아요, 그 빨간 거. 근데 그거에 그 금박 그렇게 찍어 놓은 것 마냥 어깨가 탔습니다. 네, 그랬던 그림이고요. 이렇게 되면 잘 보이나? 네. 그리고 날짜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렸던 곳을 적었습니다. 보시면 잘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포도밭 앞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안시예요. 안시 호수에서 사람이 진짜 많아서 사실 조금 쪽팔렸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닌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리고 있으려니까 조금 쪽팔렸지만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안시 호수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시에 있는 그 성이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 성 밖에 그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해수욕하는데 거기 보시면 그늘에 피크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자가 있는데 마침 딱 제가 갔을 때 거기가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이 안 그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로잔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도시인데 네, 그 로잔에 거의 맨 위에 올라가면 그 헐미타쥐 파크라고 있어요. 그 은둔자의 파크라고 해야 되나?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런 데가 있는데 그냥 높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보이는 풍경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잘 표현을 못했지만 여기가 호수거든요. 네, 여기 호수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네, 그런 뷰 그리고 여기 로잔 그 성당도 있고 네, 그런 뷰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이 많은 동네에서도 묵었어요. 사실 로잔에서 묵을 때 숙소를
로잔으로 하고 싶었지만 네. 근데 로잔에 하면 너무 비싸서 항상 그 기차 타고 한 20분 가면 되는 그런 데다 하면 로잔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숙소를 잡았는데 마침 그 동네가 진짜 예쁜 동네라서 이렇게 포도밭이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쭉 있는 곳이라서 거기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샤모니 갔을 때 샤모니에 진짜 무서운데 그 스키 리프트 아시죠? 그 스키 타는 사람들이 타는 그 바닥이 뚫려 있는 그 리프트,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네,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정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무서웠는데 공짜라서 이게 또 뽕을 뽑아야 돼서 제가 탔어요. 근데 올라오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 정상에 앉아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스위스예요. 스위스에 그 티틀리스라고 하는 360도 돌아가는 곤돌라가 있는데, 네, 그 곤돌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거기 이렇게 강이 엄청 이렇게 빠르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거는 거기서 그린 건 아니고 그 기차 타고 숙소까지 돌아가는 게 좀 급박해가지고 기차 안에서 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날 아침인데 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제가 잤던 동네에 앞에 있는 그 해수욕장이 있었어요. 해수욕장이 있어서 근데 해수욕장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다 호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수가 뷰를 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다예요. 제가 여행에서 얘를 많이 들고 다닌다고 들고 다녔는데 요만큼밖에 못 그렸습니다. 네, 아직 이만큼이나 더 남았어요. 이제 여행 계속 다녀야 돼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냥 브뤼셀 동네 장 보러 가서도 가서 뭘 그림을 그려야 될까 봐요. 이걸 다 채우려면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남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남았는데 제가 다이어리를 하나 또 드렸어요. 네, 그 제네바 그 북바인딩 하는 거기서 다이어리를 또 하나를 드렸는데요. 이 다이어리는 딱 2가지의 펜으로만 쓰는 다이어리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제가 그냥 정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첫날 다이어리 구매하고 너무너무 더워서 제네바 공원에 앉아가지고 잠깐 그렸던 그림이고요. 이걸 딱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구나. 근데 2가지 색을 사용하면 조금 그럴듯해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마침 펜도 이렇게 딱 색 조합이 되게끔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다이어리는 이렇게 딱 2가지 색을 사용을 해야겠다 라고 네,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안 썼는데요. 아까 그 다이어리에서는 그 콩테로 그림을 그렸던 다이어리는 제가 장소를 썼잖아요. 날짜랑 장소를 썼는데 이 다이어리는 날짜랑 시간을 쓰는 다이어리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침 9시 23분 네, 기차 안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가 10,000원입니다. 스위스는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호숫가에서 스위스에 있는 그 호숫가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것도 또 다른 호숫가. 네, 또 다른 호숫가였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트레킹 하다 하면서 내려오다가 네, 중간에 그늘 있고 조금 약간 들어가서 돗자리를 펼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네, 거기서 그린 그림이었고요. 이렇게 보이는 뷰가 진짜 이랬는데 이 멋있음이 표현이 안 되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잘못한 게 구름이랑 이 나무랑 같은 색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약간 구분이 잘 안 가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산만 다 초록색으로 그려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황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착장에서 배 타기 전에 잠깐 거기 선착장 기다리는 동안 네, 그린 그림이에요. 거기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앞에 여기 호숫가에 오리도 있고 네, 테라스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슈탄저 호른이라고 하는
케이블카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레스토랑이에요. 올라가면 레스토랑이 되게 잘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물론 뷰는 진짜 멋있지만, 근데 네. 아무튼 레스토랑이 진짜 잘 돼 있는 곳인데, 거기서 먹었던 맥주랑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얘도 또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써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바인딩이 짱짱하고 좋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는 정말 비싼 다른 다이어리보다 그나마 가격이 저렴해서 네,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여행에 들고 다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번외 다이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아이디어 노트인데 이번에 가서 마테 만들고 할 일이 좀 있어서 이거를 챙겨가서 일할 때 잠깐 썼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있었던 곳이 세른이라고 하는 그 입자 물리 연구소예요. 네, 입자 가속기가 있는 입자 물리 연구소인데 거기에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물론 과학 도서가 가득한 라이브러리인데 그 앞에 이렇게 책을 그냥 가져가라고 나눔해 놓는 그런 책꽂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꽂이에서 책이 도대체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이 뭐가 있나 하고 보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저널인데요. 이 저널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네, 그런 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굉장히 생긴 거는 좀 오래돼 보여요. 네, 오래돼 보이지만 안에 써놓은 건 하나도 없이 완전 깨끗한 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나름 펭귄북스에서 나온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저널이라고 할 수 있겠어서 네, 이번 여름 이후에는 요 저널을 쓰는 재미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구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요 저널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에서 제가 썼던 다이어리와 여행에서 만난 다이어리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그 여행을 다녀오기 전에 저와 저 여행을 다녀오고 난 한 달 공백이 있고 난 후에 제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달라졌을련지 아닐련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도 역시나 두서없는 네, 그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고 그리고 여행에서 제가 뭐 가지고 온 것들, 종이들, 그리고 여행에서 제가 얻은 뭐 생각들, 상념들,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차차 네, 다이어리에다가 또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갔다 왔으면 암스테르담 갔다 왔을 때처럼 또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더 깊게 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토요일 날 오후 9시니까 잊지 말고 시간이 되신다면 네,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라면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한 달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와주셔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